연내 IPO에 도전하겠다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하지만 먼저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커 보입니다.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K뱅크가 넘어야 할 4가지 허들, 김보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K뱅크가 오는 2월 IPO 주관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연내 상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서는 지난해 8월 상장한 카카오뱅크에 이어 2번째 IPO 도전입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흑자로 추정되는 데다 장외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이 자신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K뱅크 앞에 놓인 허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이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꼽힙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는 견제하고 핀테크는 육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K뱅크는 물론이고 인터넷 전문은행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 영업의 한계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취지가 중금리 대출 확대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고신용자보다는 중저신용자를 더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K뱅크는 올해 가계대출의 4분의 1을 중금리 대출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카카오뱅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K뱅크 몸값 책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할 거고요. 왜냐하면 상대가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K뱅크 내부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 경쟁력 강화 등이 과제입니다. K뱅크는 업비트와의 제휴로 고객 수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렸지만 현재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다른 은행으로도 제휴 확대 기회를 노리고 있어 본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쟁력은 이것에 달렸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문 기자, 인터넷 은행이 나온 지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평가가 좀 어때요? 일단 인터넷 은행 선두주자 누구로 꼽으실 것 같습니까? 그 단연 둘밖에 없는데 카카오뱅크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세 곳이죠.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토스뱅크까지.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뱅크를 이제 선두주자로 꼽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예. 그 금융업계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카카오가 두렵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인터넷 뱅크라는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주주인 카카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단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가 큰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월간 순 이용자가 4,5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 메신저로 불릴 정도인데요. 예. 시중은행 가운데 고객 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이용자가 3,2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만 명은 이제 핸드폰을 쓸 수 없는 그렇죠. 연령층 정도만 빼고 다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쟁력은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라서 무서운 거다 이런 얘기인데 단순히 이제 카카오가 이용자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용자 수도 이용자 수인데 이 사업 확장성도 굉장히 큰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아시다시피 메신저, 게임, 주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로 인해서 사업 확장성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인터넷 은행들이 기존 금융회사보다 유리한 점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터넷 은행들의 경쟁력이 좀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에 따라서 경쟁력이 좌우가 됐다. 해외 인터넷 은행들도 비슷한 결론이 났습니까? 먼저 이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요. 1995년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인터넷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지만 참고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엘리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자동차를 사는 고객들에게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회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GM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자동차 딜러를 대상으로 한 기업 대출을 해주고 고객들에게는 금융을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회사인데 이후에 여러 번의 사업 구조 조정을 거쳐서 지금은 자동차 금융, 온라인 뱅킹 그리고 모기지론까지 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뉴욕 증시에도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67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95년 사례였고 그렇다면 과거 말고 최근에는 좀 비슷한 사례가 없어요? 최근 그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또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IT 회사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회사인데 이 두 기업 모두 인터넷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인데요. 중국 민영은행 가운데 이들 인터넷 은행이 차지하는 자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1위와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먼저 이 종합 인터넷 회사인 텐센트의 자회사, 그러니까 웨이중은행이라는 곳인데요. 텐센트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로 알려진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는 금융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곳이 있고 이곳을 통해서 왕상은행이라는 곳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가 가진 사업을 연계하면서 성장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상장에 나선다는 이 K뱅크 이 경우에는 KT가 대주주 아닙니까? 그 경쟁력이 어떻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사실 다들 익명을 전제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공통적으로 좀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K뱅크는 통신사 KT가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혹평이네요. 그렇죠. 사실 카카오뱅크와는 달리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다. 좀 이렇게 보는 셈인데요.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봤지만 최근 이용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서비스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가상화폐 투자 붐을 타고 어피트랑 제휴를 해서 고객 수를 늘린 부분이 작용했지 혁신적인 서비스의 결과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를 이뤘고요.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K뱅크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인데요. 이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잖아요. 카카오뱅크 주가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은행 거품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IPO를 준비하는 K뱅크의 경우에는 어떤 이런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할 수 있을지 이런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뱅크 상장 전에 뭔가 좀 모멘텀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